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전에는 단어 구조에 이 에어리스트를 찾을 때는 앞에 그러니까 앞머리 그러니까 접두어 앞에다가 뭘 붙였느냐에 따라 애가 붙어 있으면은 이건 과거에 한 있었던 점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앞에만 머리만 보면 되겠냐? 두 번째로는 꼬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미 꼬리를 어떻게 그 단어의 끝을 어떻게 썼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앞에 뭐 한문에 대한 비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면은 끝에 레고 렉은 이거는 루트 그 어근 혹은 어원이고 뒤에 여기 오를 붙여요. 오메가 할 때 오를 붙였으면은 앞에 레그는 똑같죠. 레그 똑같은 뒤에는 똑같은데 뒤에 뭘 붙였냐? 오를 붙였냐? s를 붙였냐? l을 붙였냐 따라가지고 우리 영어에 I, you, he, she, it 이걸 지시하는 게 단어 꼬랑댕이에다가 뭘 달고 있느냐? I, you, he, she, it 의미에 어떻게 붙였냐? 그 레고 할 때 요 레그 똑같아 오를 붙여 레고 할 때는 나는 말하다 내가 말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레게스 할 때는 you say 당신이 말한다 혹은 당신은 말한다 하는 레게스가 되고 그 다음 레게 뒤에 스를 빼버리고 레게라고 할 때는 he든 she든 it든 그가 말하든 그녀가 말하든 그것이 말하든 저건이 말하는 거 할 때는 이렇게 애를 쓴다. 그 다음에 복수일 때 우리가 말한다, 당신들이 말한다, 저들이 말한다 할 때는 앞에 렉은 똑같은 거예요. 오맨 하면 오맨 할 때는 우리가 we say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럼 레게테 할 때 테라고 하면 에테라고 하면은 I say 이는 우린 영어에서 그냥 영어 U는 복수함수 똑같죠. 스펠이 똑같은데 이걸 고전나라고 옛날 것에는 복수는 E라고 썼고 단수는 U라고 쓰고 I say 당신들은 말한다. 그 다음 레구시 할 때 레구시 할 때는 they say 그들은 말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꼬리에 어떻게 달렸느냐 뭘 붙였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의미가 막 이제 앞에 주어가 정해지는 거예요. 영어에는 I, you, 뭐 she, it 이게 다 따로 글자를 쓰는데 그러나 히라보에는 동사의 의미를 뭘 붙였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라보가 왜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붙여서 했냐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영어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앞에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움직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동한 걸 중요시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난 속에서 살려가지고 홍해에서도 그냥 건져내가지고 광야에까지 왔으면은 가나안 땅까지 진입시킬 일이지. 59만 9,998명을 그냥 모세까지 그냥 놔놓고. 그러니까 이 행동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이게 동사 밑에다가 주어를 꼭 무늬로 붙었지 않느냐. 영어 문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주어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꽁무니에 뭐가 붙었냐 이걸 이제 단수는 OS에 오멘 에테 우시. 요걸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OS에 오멘 에테 우시. 요거는 요 네모 안에 든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되네. 꼭 알아. OS에 오멘 에테 우시. O는 I, S는 you, N은 he, she, it, 오면은 we, 에테는 e, 우시는 they. 네. 그래서 이제 1, 2, 3인칭의 의미가 OS를 하고 복수는 오멘 에테 우시 이런 걸 이렇게 알 수 있게 단어의 그 끄트머리를 뭘로 했냐. 그래서 이걸 또 다 외우려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1인칭은 오, 2인칭은 스, 3인칭은 에, 또 복수 1인칭은 M, 그 다음에 복수 2인칭은 끝에 나온 태, 태는 영어의 YE하고 연상시켜서 태를, 그 다음 3인칭 복수는 우시, 이를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스에멘에테 우시 앞에 렉은 어근, 이걸 잘못 썼네. 렉은 어근이고 그 뒤에 오는 건 어미.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해서 됐습니다. 앞에 젖두모음이라는 말을 했고, 앞에다가 접을,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뭘 붙였냐, 그 다음에는 꼬리에다가 뭘 붙였냐, 이걸 이제 아는 것이 언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어 앞에 중복 혹은 이 장르와 등을 이해하라 이랬어요. 우리말에도 말이지 그런 거요. 갔다, 타다, 가다를 갔다 그러면은 가다하고 갔다하고 다르죠. 타다, 탔다. 이건 타다는 자동차를 탔다, 뭐 자전거를 탔다, 타다도 있지만 불이 타다 탔다도 뭐 이렇게 우리말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자다 혹은 잤다 처럼 이 쌍시옷을 붙여가지고 어떤 과거 완료가 되어지는 언어가 있어요. 아까 에어리스트 점적인 사건 앞에다가 접두에다 단어 앞에다가 오그먼트라는 에를 붙이는데, 근데 중간에 또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과거로 이제 갔다 혹은 잤다 이런 것처럼 이 잠으로 시작되는 그 첫 잠을 중복시킨다 그래가지고 렐루카, 이 렐루카, 나는 자유롭게 됐다 안다. 렐루카, 이 단어의 어원은 루인데 여기서 루를 이거 L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L을 더블로 써가지고 이것을
중복하는 걸 리드 여기 리드피케이션이라고 네. 아까 이제 모음일 때는 아나 오나 뭐 애를 이걸 애로 이렇게 붙일 때 앞에 자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애를 안 되니까 이제 그 앞에 자음을 답을 두 번 해서 과거 완료로 만든다 혹은 과거로 만든다. 자음으로 시작될 때만 이 자음을 중복시키는 거예요. 몸으로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해요? 오금은 덜 붙이면 되지만 이게 자음으로 시작된 단어들은 이 오금은 대신에 이게 레를 붙여가지고 이 단어를 중복시켜서 레루카 이렇게 루를 반복시키는 요거 루오인데 루오를 자음일 경우는 자음을 답을 시킨다. 그리고 몸으로 시작된 동사는 그 몸을 장음화한다. 길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은 먹다를 먹었다, 보다를 보았다처럼 앗을 넣으면은 이렇게 과거가 되듯이 여기 아와 애는 여기요. 아와 애는 긴 애를 농애를 붙이면 되고 오는 또 짧은 오는 긴 오 오메가 오로 하면 되고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냐 애하고 밑에다 여기 이오타 애하고 이유일 때는 애유로 첫 음을 장음화로 시작되면 모음이 장음화로 된다. 이렇게 이런 짧은 모음들을 긴 모음으로 바꾸었을 때는 또 의미가 우리가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접근상 먹었다, 보았다 이렇게처럼 된다.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애가 붙은 그 다음 모음이 길어지면은 이 중복했던 이 모두가 다 완료가 되는데 그것은 이게 왜 또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게 그 시제를 이게 현재인지 아니면 과거인지 말할 때는 이렇게 장음화하고 앞에 또 이게 머리에다가 접두 어떤 모음을 붙이고 이렇게 되는 단어들의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는 그 모음을 장음화시키고 자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 자음을 겹쳐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과거에 대한 이 에오리스트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중간에 s를 붙이든가 카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에다가 어원에다가 루트에다가 스나 카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루오에다가 이 어근이 그냥 루오 내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루소 중간에다가 뭐를 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s를 붙이면은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가다나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갈 것이다 할 때 니을을 붙이면은
미래의 어떤 그 동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루어가 내가 자유로워진다, 내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루어가 그냥 보통 동사인데 그 중간에다가 s를 붙여가지고 루소라고 하면은 내가 풀릴 것이다 하는 미래를 나타낼 때는 스가 들어요. 스.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디케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디케오 단어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아디케오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근데 아디케소 하면은 내가 잘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이 S가 들어가면은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다. 아고도 맞아. 아고인데 여기 S가 들어가면은 이건 악소가 되는 거예요. 그 플러스 S는 크스가 되니까 악소가 돼. 브레포도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브레프에다가 S 붙이면은 푸스가 되는 거예요. 브레푸스. 그 다음에는 소조 할 때 소조 미래 구원받았다 할 때 소소가 이게 어근인데 드 플러스 드에 S 하면은 이 드는 없어지고 그냥 소만 나와가지고 소조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S를 중간에다가 S를 붙이면은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로 바꿔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카가 붙는 경우 카 미래 전미사인데 에르스나 사나 카는 완료를 나타내는 겁니다. 둘 다 완료를 나타내는데 예를 렐루 카 나는 자유롭게 했다 해방되었다 할 때 완료 할 때는 이 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마지막 완료를 나타내는 이 카하고 카는 말하고 우리나라 말에 과거라고 말할 때 카하고 과거의 과하고 연상시켜서 K가 카가 말 붙으면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저희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은 히랍을 읽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마지막에 몇 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어 마지막을 뭐로 썼느냐? 단어 마지막 철자가 이렇게 아쿠오 할 때 오 마지막 글자가 뭐냐? 계속 오 썼다. 그럼 내가 듣고 있다. 레고 할 때 나는 말하고 있다. 피추오 내가 믿는다 할 때 마지막 글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 알파 오메가라 이러듯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레게스 할 때는 너는 말한다 하는 제 인칭이 되고 단어의 마지막 철자는 때로는 이 태를 보이스 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를 붙였대요. 루오 마이라는 단어 아이가 붙으면 내가 풀림을 받는다 할 때 이건 이 수동 내가 자유롭게 된다 할 때 수동 아이가 붙으면 이건 수동인 거예요. 수동 능동 수동 있잖아요. 능동 수동에 끝에 아이가 붙으면은 이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루오마이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고 있다. 내가 스스로 자유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법적인 뭐 어떤 또 왕이 일본 황제처럼 왕이 말지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자유롭게 되고 있다. 루오마이 마이라는 아이하고 수동 패시브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걸 단어 자체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아이만 아니라 다도 영어 발음에 드 하는 발음 드가 있는데 루온 메타 우리는 풀림을 받고 있다. 루온 메타 이게 M이 지칭이 위 우리라는 키랬던 우리라는 그 인칭을 지칭하고 드라는 단어는 수동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롭게 되고 있다, 풀림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이 데이터가 수동적인 의미다. 그 외에도 이렇게 T가 끝에 T가 있으면 3인칭 3인칭인데 은트라는 은하고 트가 붙으면은 3인칭의 복수를 나타낼 땐 은트라는 것이 끝에 붙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어 이 끝에 있는 단어 몇 개 단어만 알면은 이게 수동인지 또 능동인지 인칭이 몇 인칭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에 굉장히 기묘한 단어들이다. 그리고 스라든지 이런 미를 나타내고 이런 이 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키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문장에 있어서 이 가정법이 있어요. 가정법. 히라버에는 이 법이 있어요. 법. 이건 이렇다 저렇다는 설명하는 직설법이 있고 또 가정법이 있어요. 가정.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 가정 100마리 없으면서도 100마리 있는데 가정하는 법. 그 다음에 이 명령하는 법 혹은 이 청구하는 법.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영어에는 뭐 의문문 긍정문 이런 게 있는데 히랍은 그렇지 않아요. 요청할 때는 이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구법 바라는 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당신네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을 때 방한도가 너희들이 평화를 할 때는 희구법을 희망을 구하는 법 희구법 이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부정법이라는 이런 걸 썼는데 그 가운데 가정법 양이 100마리가 있다면 이렇게 할 때 그 가정법 쓸 때는 말을 길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오에는 짧은 발음 오를 길게 오에 하면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뭐뭐 한다면은 혹은 간다면은 있다면은 뭐뭐면 할 때 이 가정법인 거예요. 그 가정법에 중요한 단어가 말이 짧은 말이 길어지면은 가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는 올리면은 의문문이 되고 내리면은 긍정문이 되고 뭐 발음을 어떻게 하냐든지 요 요걸 장음하라 장음하라 하면은 가정법이 되고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이게 뭐 수동이니 이게 법이니 무슨 법이니 능동이니 이런 걸 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동사를 철저히 분석해라.
이 히라버의 동사를 분석할 줄 모르면 히라버 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그렇다지만 헬라 성경에 있어서 동사를 찾아서 그 문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시중에 이런 분석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잘 활용하면 뭐 얼마든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이 더 아날리티컬 그릭 렉시콘을 꼭 옆에 두고 찾아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문장과 함께 그 동사의 확실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가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항상 어느 문장에든지 동사가 나오도록 말하는데 이 동사가 이 문장에서 뭘로 쓰였냐? 예를 들면 시제가 뭘로 쓰여졌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다음에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게 남성으로 쓰여져 있냐 여성으로 쓰여져 있냐,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을 이 동사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적두어라든지 중복된 말이라든지 말이 중간에 어휘가 장화된 길어진 거라든지 스가 들어갔는지 드가 들어갔는지 아이가 들어갔는지 카가 들어갔는지 싸가 들어갔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라버 변화들이 뭐 어떤 사람들 800개라고 그러는데 800개 아니라 그냥 몇 개만 알면은 잘 이해하고 남는데 그냥 분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뭐냐고, 공식이 요겁니다. 현재 어간, 현재 직설법의 능동당수 1인칭을 현재 어간이라고 하는데 1인칭인데 여기에 오나 mi, 미가 붙어 있으면 현재 직설법 능동인데 여기 1인칭을 지시하는 것이 오, 미를 빼버리면 바로 그 남은 것이 어근이 되는데 예를 들면 레고에 오를 빼면 뭐가 남죠? 레그만 남는 거예요. 이게 어근인 거예요. 현재 어간. 이걸 루트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도미 할 때 디도미에 미를 빼버리면 뭐가 어근이죠? 디도. 현재 어간 레그라든지 디도라든지 앞뒤에 뭘 붙였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분석하기가 이것 때문에 시제가 뭔지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 인칭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 있어요. 어근과 전미사 사이를 중복했느냐 장음화했느냐, 말을 이렇게 따블로 썼느냐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그때 이게 이게 완료가 일이 끝나는 건지 아직 안 끝나고 계속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근과 이 전미사 사이에 S가 있느냐 없느냐, 싸가 있느냐 없느냐, 카가 있느냐 없느냐, 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법, 에어리스트, 미래냐 수동이냐 중간태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으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개,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10개. 지금 구분 방법이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몇 개, 5개.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한 5개 되는 건데 5개만 알면은 이걸 그냥 단어 하나를 그냥 이렇게 딱 한눈에 그냥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처음 배우시니까 이게 그냥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단어들을 히라버 자체, 히라버 단어를 가지고 이걸 머리를 띄든지 꽁지를 띄든지 가운데 말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카가 들어갔는지 스가 들어갔는지 드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이 문장에서 무슨 말로 표현되고 있다, 시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이 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나무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건 하나만 뭐 이건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라보에 있어서는 격이라는 것이 언어에 대해 이게 주격으로 쓰여졌냐, 소유격으로 쓰였냐, 영격으로 쓰였냐, 대격으로 쓰였냐, 혹격으로 쓰였냐, 이 형용사나 명사에 있어서는 동사 말고는 이것 명사나 형용사나 이런 데서는 항상 격을 알면은 나 너으로 번역해야 될지, 나의로 번역해야 될지, 나를 위해서라고 번역해야 될지, 나에게라고 해야 번역될지, 혹은 뭐야 나 뭐 이렇게 너 이런 뭐 이 격이 중요한 거야. 격이 영어에는 격 표시가 없어요. 어부라는 전치사를 넣어가지고 그의 뭐 나의 이렇게 하는데 히라보에는 단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말 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유격이나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소유격 목적격이 됐을 때 소유격 할 때 뭐뭐이, 주격 될 때 나는 혹은 가의가 될 테고, 목적격 했을 땐 을른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 이것도 단수 복수가 있어요. 단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복수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주격은 다시 한번 주격은 주격이나 보호가 되고, 소유격은 소유격, 영어로 어부, 뭐뭐시가 되고, 영격일 때는 to 혹은 for로 번역하는데 뭐뭐에게 혹은 뭐뭐를 위하여. 그 다음 목적격은 직접 목적, 그냥 또 목적어, 뭐 우리는 또 간접 목적이라는데 뭐뭐를 하는 이런 을. 혹격은 뭐뭐야, 이게 뭐 누굴 부를 때 혹격 이렇게 합니다. 이 표시도 단수 복수달에, 단수 주격일 때 주격은 한번 요거 보시겠어요? 여기 오스가 오면은 주격인 거예요. 예수도 예수가 목적격을 수했냐 주격을 수했나 아니면은 혹격을 수했냐,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스, 우, 오, 온, 에. 오스는 주격, 우는 여기 우는 오우 할 때는 소유격, 오는 오의 밑에 이게 하교다, 오메가 밑에 오 하교다, 이거는 여격이다. 그 다음 뭐뭐를 대격할 때, 목적격 할 때는 온. 그 다음에 혹격, 뭐뭐야라고 부를 때는 그냥 에. 그 단어가 실에 더 하나인 거야. 왜? 뭐뭐야 빨리 이름 불러면 뭐 불이야 불렀다 할 때 빨리 불러야 되니까,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에로 이렇게. 그리고 복수 주격일 때는 오스가 아니라 오이 주격. 복수 소유격일 때는 온. 그 다음 복수 역격일 때는 오이스, OIS, 오이스 이렇게 세자. 복수 대격일 때는 오우스. 그 다음에 복수 혹격일 때는 오이. 근데 복수는 이게 주격하고 혹격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게 주격으로 쓰였는지 혹격으로 쓰였는지 그건 문장을 읽으면서 동사를 보면서 이제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동사 의미에 우리가 했는 그 사각 안에 뭐가 있죠? 동사일 때는 의미가 뭘로 붙었냐? OS에 오메네테 우시 할 때 요거 붙을 때는 이게 난지, 는지, 근지, 그연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외듯이 OS에 오메네테 우시 하는 것처럼 오늘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줘야 돼요. 여기 격의미들 격의미 표시 한 번만 하고만 주격 N일 때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이 부분은 네모친 곳에 들어간 부분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